어느 날 세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. 그러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좀비처럼 변하기 시작해서 서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되죠. 자,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가족들과 탈출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. UN 소속 조사관 제리인데요. Terry, what is this?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됩니다. I need you to help him. You're asking me to leave my family. 과연 생존율 제로인 인류 최후의 대재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. 자, 2013년 화제가 된 한 편의 좀비 영화가 또다시 우리나라 극장가의 문을 놓고 있습니다. Just know I'm coming back. 월드워 G입니다. 제대로 해야 돼. 제트라고 발음해야 돼? 월드워 제트입니다. 촌스러워. 자, 제작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그 제작자가 바로 브래드 피트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.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을 모으는 그 첫 번째 지점은 따로 있죠. 이 원작자가 바로 맥스 브룩스인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멜 브룩스죠. 네. 영화의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정도면 그 아버지한테 주면 네. 아버지한테 안 줬더라고요, 원작을. 사랑은 다 내리 사랑이에요. 네. 자, 이 소위 좀비물이라고 하면 이제 B급 영화의 한 장르로서 분류가 됐는데 네. 사실 이 메이저 제작사와 배급사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어떤 대규모의 그 제작비가 투여된 이런 대형 블록버스터 좀비물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좀 이 작품이 거의 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로서 굉장히 B급 영화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B급 영화를 A급적인 코드 속에 굉장히 잘 옮겼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좀비 영화 특유의 묘사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. 네, 끔찍한 장면들 이런 걸 최대한 줄여서 마치 좀비 영화라기보다는 재난 영화처럼 보이도록 만들었고요. 또 한 가지는 주연 배우가 브래드 피트인 거죠. 브래드 피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B급 영화적인 느낌이 최고의 스타가 나오니까 A급 영화적인 어떤 블록버스터의 외향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. 사실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대규모화된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좀비물이라고 한다면 역시 나는 전설이다 정도가 아닐까. 거기서도 사실 그 기존의 좀비들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보였어요. 그렇죠. 일단은 뜁니다. 네. 이게 아마 28일 후부터인 것 같아요. 그죠. 좀비 데니 보일 영화에서. 감독의. 네. 원래 좀비는 느릿느릿 걸어오는 공포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피디한 그런 블록버스터 액션이 가능해지게 됐죠. 근데 이 영화는 그것을 거기다 하나 더 더해서 마치 좀비들끼리 약간 움직이는 레고 블록처럼 쓴 거예요. 막 질주하는. 그래서 영화의 그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 좀비 자신들이 막 그 네. 탑을 쌓아나가면서 글쎄 말이에요. 네, 자신들의 그 동료들을 밟고 올라와서 결국 그 장벽을 넘어가는 장면들은 네. 대단한 스케일이었어요. 거의 뭐 좀비 쓰나미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보여주게 되죠. 근데 이 영화가 참 놀라운 건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 두 장면이 대비가 됩니다. 바로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장면인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앞쪽의 승객들은 괜찮은데 뒤에서 그 좀비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해서 막 밀물듯이 밀고 올 때 가방으로 막 바리케이드를 쌉니다. 그렇지만 역시 뚫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 보면 앞에는 그 장벽 밑에 거대한 엄청난 광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대량 뭐 사륙극, 학살극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비행기라는 굉장히 폐쇄된 그런 작은 공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서스펜스를 다루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서스펜스인데 그걸 연달아 붙이면서 굉장히 큰 시각적인 재미를 주는 거죠. 네. 왠지 그 최근에 본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행기 밖으로 날아갈 때 보면 네. 왠지 아이언맨이 나올 거예요. 거기서 구해줄 것 같은 느낌이다. 이 마크 포스터 감독이 굉장한 그 연출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네. 그 사설로서 늘어질 수 있는 특히 어떻게 좀비가 창궐하게 됐는가라는 부분들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보도의 형태로 맞아요. 그 설명을 해버림으로써 시간적인 제약도 굉장히 잘 극복을 했고 영화의 전체적인 리듬도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맞아요. 굉장히 잘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.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또 이제 모든 영화는 오락을 관객에게 주기 위해서 그 오락을 위한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영화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도 굉장히 영리해요.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엄청난 그 혼란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가족을 대피시키면서 막 브래드 피트가 도망가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몰리는 걸 보고 속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죠. 근데 12초 만에 그 사람이 좀비로 변하는 걸 보면서 좀비가 12초 만에 변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관객한테 인지시켜주죠.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좀비의 피가 튀므로 인해서 자기가 감염됐는지 안 감염됐는지 헷갈리는 장면이 있어요. 그럴 때 자기가 그 빌딩 위에 서가지고 12초를 속으로 세는 거죠. 만약에 감염됐으면 가족한테 민폐가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. 그
그 정보를 만약에 누가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과학자가. 왠지 그런 거는 네. 저 CSI에 네. 우리 반장님들이 나와주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명탐정 코난 같은 데서 그렇죠. 네, 소년 탐정이 이렇게 딱 브리핑을 해줄 때나 가는 12초입니다. 그렇죠. 그런 식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같은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영리하게 집어넣을 줄 알죠. 그런데 이 월드워 Z 후반부 쪽으로 가면서 네.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월드워 Z, 월드워 Z만큼 장단점이 더군다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지면서 명확하게 대비되는 영화도 드문 것 같아요. 네. 이 영화 중반까지 보면서 와 영화 진짜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후반부 장면이 펼쳐지게 되면서 물론 거기에도 또 다른 서스펜스가 있습니다. 일종의 느릿느릿한 좀비 영화 전형적인 서스펜스. 그러니까 좀비가 나를 알아챌까 모를까 해서 그 앞에 숨죽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장면의 최고는요. 네. 강시 선생이에요. 네. 인간의 호흡을 쫓아서 강시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안 쉬죠. 강시 선생이 이 코를 막고 있다가 맞습니다. 막아보세요. 네. 자기 거는 이제 더 이상 숨을 못 쉬니까 네. 옆 사람 걸 치죠. 이렇게 해서 이제 강시가 와서 네. 나는 안 되니까 옆 사람. 네.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장면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서 재밌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중반까지는 이 영화가 거의 뭐라 그럴까요? 엄청난 그 특수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너무 멋지게 전초전을 치러낸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막상 영화가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자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플롯과 구조를 갖고 있다. 클라이맥스가 제일 소소한 거예요. 말하자면 이제 동네 친구들이 막 초반부터 화끈하게 싸우다가 네. 좋아 너 몇 달 며칠 어디로 와 네, 네. 둘이 탁 만났는데 갑자기 가야자 이런 느낌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서 끝나버리는 듯한 악수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. 그래. 이런 거죠. I wanted for the circumstances to speak for themselves. 자 그렇다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 월더지의 별점과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.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. 3개 반. 네. 볼만하다. 좀비 서스펜스의 영리한 용내 몸짓. 관객들을 몰아붙였지만 KO는 시키지 못했다. 이 영화의 속편 기대해볼 만할까요? 네,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. 네.